복습한다면은요. 189페이지에서 재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조심하실 점으로서 재산분 주민세 나온다면 그때 성립 시기는 기준일로서 7월 1일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세의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재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부가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다. 보통 징수는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한다라는 내용이 보통 징수고요. 그리고 고지서 발부에 대한 내용은 각기 물건마다 고지서 나간다라는 이유로서 물건별 과세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에 따라서 본다면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사실과세다. 사실과세란 말은 실질과세란 말과 같은 말로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되는 건데,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과 분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알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8번에서 소액 징수 면제로서 재산세 세액이 2,000원 미만 이면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토지는 주택, 부수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다. 그 옆 페이지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을 제외한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을 말함으로써 상가 건물, 공장 건물을 말하는데, 한 사람이 상가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다 하더라도 각기 상가 건물마다 세액 산정이다. 건축물마다 세액 산정으로서 문장을 쭉 가볼 때 건축물로 끝났다면 재산세의 세율은 0.25%로서 되고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쳐인 것이 주택이다 라는 이유로서 나와주고, 그리고 주택을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 합쳐서 과세하지 않고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주택 나오면서 세율 물어본다면 그때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일반 주택도 세율은 누진세율, 고급주택도 세율은 누진세율, 농가주택도 세율은 누진세율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에서 겸용주택 나왔을 때에 한 동자 나왔으면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서 끝말은 주거 분만 주택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한 구 나왔으면 한 사람 소유자다 라는 이유로서 생각하면서 끝에서는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선박은 모든 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되는 비행기가 항공기다 이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방금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고요. 이제는 194페이지에서 토지분 재산세로 갑니다. 이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문제의 단위로서 살펴볼 때 1회부터 29회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번 출제냐면 27번 출제입니다. 27번 출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구별에 대한 내용이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이건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재산세에서 안 나온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내용의 페이지가 194페이지에서부터
211페이지까지 설명돼요. 이 내용이 거의 15페이지인데 이 15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 내용은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은 이제 암기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 암기에 대한 내용 이해했기 때문에 적어요. 암기에 대한 내용은 몇 개만 외우시면 되냐면 7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먼저 토지분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토지분산세를 어떤 연유에 의해서 과세하겠는가 그 연유부터 봅시다.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보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연결해 볼 때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은 주택, 부수 토지를 제한 모든 토지 이렇게 나오죠. 모든 토지니까 민노 토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져요.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문제의 상으로서 토지에 대한 산세 문제 나올 때 주택 부수 토지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요 제외. 만약에 포함한다 나온다면 그건 틀리다는 거. 그 내용으로서 아시고 그리고 이 토지분산세를 과세하는 연유 취지에 대한 내용은요. 1개인 또는 1법인이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다. 과다하게 보유했으면 자기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토지의 생산성, 수익성이 떨어진 거예요. 생산성과 수익성에 대한 떨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토지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예요. 그럼 과다 보유된 것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이렇게 억제합니다. 모든 토지에 대한 내용을 합쳐요. 합친다 뜻이 종합이라는 뜻으로서 사용합니다. 합친다라는 의미로서 종합합산으로서 해주죠. 그럼 종합합산으로서 원칙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합쳤으니까 세율은 뭘로? 누진세율. 누진세율로 적용이 돼요. 그럼 누진세율로 적용이 됨으로써 이 과다 보유한 자의 모든 토지를 합쳤으니까 가액이 커지겠죠. 커졌음으로써 세금액은 높게 나옵니다. 세금액이 높게 나옴으로써 매년마다 요 소유자에게 높은 세금으로서 고지서가 나간다면 어느 연도에서는 세금 납부하기 힘든 연도에서는 자연스럽게 팝니다. 팔게 되면 공급이 커지죠. 공급이 커지면 사다가 팔다고요. 사다가 수요예요. 팔다와 사다는 정반대예요. 정반대니까 여기에서 수요가 적어져요. 그럼 가격이 어떨까요? 떨어져요. 집가가 안정돼 간다는 이런 부수 효과까지 누리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과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칙은 뭘로? 종합합산이다. 모든 토지의 지목을 합친다는 얘기예요. 합친 내용으로서 종합합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원칙이 종합합산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종합합산에 대한 내용만 있고 다른 법이 없다고 한다면은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토지 활용도가 높은 토지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 나와요. 볼 때 농지 생산성 높죠. 활용도 높습니다. 또 목장용 토지에 대한도 생산성이 높아요. 우위 나오잖아요. 그다음 또 다시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도 생산성이 높아요.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토지까지도 합치게 되면 농사 경작하신 분들은 세금액이 아주 높게 나오니까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하면서 농토 팔고 다 도시로 옵니다. 그러면 토지 생산성 높은 토지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나와요.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란 말은 합치겠다, 따로 떼어내겠다. 따로 떼어낸다는 말이 분리예요. 그래서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은 따로 떼어내겠다, 합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세율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비례세율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지는데 여기서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낮게 거반세율이 있을 것이고 높게 거반세율이 있어요. 낮게 거반 것은 저율 분리과세 그러고요.
또 높게 곱한 것은 고율, 높은 골자 써가지고 고율 분리과세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고율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분리과세에 나오면 저율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농지에 대한 내용 생산성 높죠. 높으니까 띄어내요. 띄어냄으로써 분리과세다. 세율은 아주 낮게 0.07% 세율이 적용됩니다. 저율 분리다 이렇게 나오죠. 또 다시 목장에 대한 내용도 생산성이 높죠. 높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띄어내서 분리과세다. 세율에 대해서는 아주 낮게 0.07%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또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생산성이 높으니까 여기도 띄어내죠. 띄어내므로써 분리과세다. 이렇게 되는데 세율은 약간 높여져요. 왜 약간 높이냐면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환경오염과 연관되어 있어요. 환경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약간 높여서 0.2% 갑니다. 0.2% 분리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분리과세 이 내용만 있고 세부적 법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농지. 자 농지에 대한 내용은 작용되는 농지도 농지죠.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도 농지예요. 그러면 작용 농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다. 이렇게 한다면 농사 경작하신 분과 농사 경작하지 않으신 분과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그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 다시 법이 나오죠. 농지는 작용 농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다. 이렇게 세부적 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작용 농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다. 이렇게 하였으니까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는요. 원칙갑니다. 원칙으로서 뭘로? 종합합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합산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작용 농지,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는 종합합산, 또 작용 농지는 분리과세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작용한지 작용 안 한지에 대한 구별이 또 안 갑니다.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농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일치했으면 작용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다. 또 농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간주해가지고 종합합산 갑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연산 노타리였다 합시다. 연산역 노타리. 여기에서 노타리니까 이렇게 도로들 많이 있겠죠. 도로 쭉 있었을 때 여기 이 도로 옆에에서 이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떤 사람은 토지 대장 애가 농지로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과연 작용되는 농지일까요?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일까요? 상식적 생각해 볼 때도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어느 지역일까요?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지역은 장사가 되는 지역이에요. 장사가 되는 지역이니까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내의 농지다. 그러면 불일치했죠.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예요. 이때는 뭘로? 종합합산 갑니다. 그래서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였으면 분리과세, 불일치하였으면 종합합산이다. 이런 내용의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토지는 작용 농지에 대해서 분리과세한다. 특별시, 광역시, 시내, 도시지역 내 농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 분리과세다. 이렇게 법이 나와져요. 그 내용대로 하여 볼 때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도시지역 배웠죠. 시내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란 말은 인구가 밀집되거나 산업이 발전되는 지역을 보고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지역 내에서는 산업이 발전돼 있고 그리고 인구가 밀집됐으니까 각기 지역마다 용도를 정해줘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사용하라 주거지역, 상업으로 사용하라 상업지역,
공장지어라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서 군데군데 개발 제한구역을 정해놨어요. 묶읍시다. 얘가 개발 제한구역에 땁시다. 자, 이랬을 때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다. 이랬으면, 자, 지역의 용도 주거, 상업, 공업과 농지 일치, 불일치. 불일치죠. 불일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이에요. 여기에서 볼 때 녹지지역과 개발 제한구역에 농지가 있다. 여기 녹자가 풀녹자. 여기 농지에 대한 내용은 푸르죠. 또 제가 푸르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말한 것이 1월달과 2월달은 시커먼데 뭔 푸른 거 이렇게 또 말할 분이 계실까 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일반적 경우를 먼저 말합니다. 특수 경우는 늦게 말해요. 일반적 경우로서 푸르잖아요. 푸르니까 여기에서 녹지 푸를 녹자, 농지 푸르니까 일치하죠. 일치함으로써 작용되는 농지니까 분리과세.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그린벨트죠. 푸른 그린, 또 농지도 푸르죠. 일치가 됨으로써 여기도 분리과세예요. 이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이 내용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시내, 도시지역 내 농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 분리과세다. 그러면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요, 도시지역 내에서는 종합합산이다. 세부로 하니까 주거, 상업, 공업은 종합합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밖에 대한 내용과 군은 도시지역 밖스럽죠. 이 도시적 밖은 인구의 밀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작용하기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때에서 군과 도시지역 밖 이 말만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하시면 돼요. 무조건 일치다, 분리,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결과적 내용이 하나 나왔네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표로 설명돼요. 표에 대한 내용으로서 196페이지 보시면 먼저 체킹을 해줄게요. 기억에서 도시지역 밖 나오죠. 이때에 대한 내용 뭘로? 분리과세. 도시지역 밖 소재의 경우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 밑으로 둘째 줄 첫 글자에는 이렇게 나온 줄 옆에서 분리과세 토지로 밑줄. 니은에서 밑으로 첫째 줄, 첫 글자 별 자치시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보시면 도시지역의 농지는 밑줄 치고 그 밑에 줄에서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하나여 그 옆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걸 밑줄 치면 되고요. 그리고 표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표에다가 적는 것은 농지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용도와 지역의 용도와 일치한 경우 분리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적어요. 그럼 반대적으로 불일치했다면요, 종합합산으로 되겠죠. 자, 그 내용을 적었으면 표 하나가 암기된 거예요. 자, 여기서 표 볼 때 도시지역 밖 나오죠. 도시지역 밖과 군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 그러니까 분리과세 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서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농지 일치했죠. 일치했으니까 분리과세 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칸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농지는요 일치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때에 대해서는
합산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에 대한 내용은 이것만 알았으면 그 표는요 다 암기가 된 겁니다. 농지는 농지가 소지한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였으면 분리, 불일치하였으면 종합 합산이다.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법인 소유의 농지 갑니다. 자, 법인 소유의 농지. 법인 소유의 농지인데 여기 볼 때 법인이죠. 법인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으니까 법인이 이 농지에 대해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농지에 대한 내용은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종합합산,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이제 문제에서 법인 소유 농지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그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나와줘요. 그런데 법인 앞에가 업종이 나와요. 뭐뭐업, 뭐뭐업 이렇게 업종이 나옵니다. 업종이 나오면서 농지가 있으면 그 업종과 일치하였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작용되는 농지로 봅니다. 작용되는 농지로서 이때에 대한 내용 분리과세다. 농지니까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 되겠죠. 0.07% 세율로 적용이 되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용농조합법인 소유의 농지 어떨까요? 용농, 농업이죠. 그리고 농지죠. 업종 일치했으니까 작용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입니다. 또다시 예를 들어볼 때 제조업 법인 소유의 농지 그러면요. 자, 제조업이니까 2차 산업, 농지는 1차 산업, 업종 불일치죠.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가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쭉 읽어보고 그 문장에서 업종이 나왔을 때 그 업종에 대한 내용과 일치했다면 분리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하나에 대한으로서 종중이에요. 이 종중 소유의 농지에 대한 내용과 임야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연도가 나와줍니다. 연도에 대한 이로서 토지 공개념 이전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입니다. 또 토지 공개념 이후에 취득했던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토지 공개념 배웠죠. 토지 공개념의 시작한 연도는 1990년에서 시작합니다. 1990년 5월 31일 이전 거기서 5월 31일 이 말이 나온 것은요. 기준일이 며칠입니까? 6월 1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로 나온 겁니다.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던 종중 소유의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또 이후로 된 것은요. 종합합산. 이런 내용으로서 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그 연도에 대한 내용은 딱 맞게 적어져요. 딱 맞게 1990년 5월 31일 이전이라고 꼭 맞게 적어질 거니까 그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이 문장에서 종중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다 하시면 돼요. 분리과세. 그게 더 편하겠죠? 숫자 외울 분은 외우십시오. 숫자 만약에 외울 분 계시면은요, 세법은 공부할 때 숫자만 외우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숫자적 내용은 버릴 건 버리세요. 버리고 종중자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다. 이러시면 되겠죠. 이래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알았으면 거기에서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도 체킹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3번. 그 줄 중간에서 법인 소유의 농지는 밑줄. 그 옆에서 종합합산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가 이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가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업종 일치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업종 일치되는 법인의 경우는 분리 과세된다. 그러면 밑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에 대한 농지는요, 종합 합산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거기에 따라서 기억 봅시다. 기억에서 거기에 약간 가보니까 농업법인 나오죠.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다가 밑줄. 그럼 법인 앞에 농업이죠. 농지, 업종, 일치, 불일치. 일치. 일치했으니까 분리과세예요. 따로 읽을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 자, 여기에서 농어촌, 농지, 업종 일치했죠.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 대한 내용도 포인트된 단어만 찝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 포인트는요, 소비 목적입니다. 이 소비 목적에 대한 내용이 자가 소비예요. 자가 소비, 자기 스스로 소비죠. 그러면 작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작용했겠죠. 그 소비에다가 적으세요. 자가 소비. 이 소비가 자가 소비를 말합니다. 자가 소비니까 자기 스스로 소비됨으로써 작용되는 농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 포인트는요, 소비겠죠. 소비 이렇게 나왔으면 그 농지에 대해서는 작용되는 농지니까 분리과세다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 법인이 메리칸처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의 농지 다 밑줄 치면서 포인트는요, 실제 영농의 사용이에요. 실제 영농의 사용.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이 농지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죠. 작용되는 농지니까 분리과세다. 이런 요로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미음에서 종중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종중 나왔죠. 그럼 이 종중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 갑시다. 이 가로에서 목장. 자, 목장에 대한 내용도 먼저 포인트를 잡아줄게요. 목장. 자, 이 목장 토지에 대한 예로서는 목장 토지가 있느니까 소재한 지역의 용도와 하고니까 여기는 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한 조건 더 있는 것이 기준면적 내입니다. 기준면적 내. 요 조건까지 갖추어 주었을 때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죠. 분리과세고 세율로 물어본다면 목장에 대해서 분리과세되는 세율은 0.07%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여가 기준면적 내란 조건을 뒀겠는가?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시내, 도시지역 내에, 녹지지역 내에 이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토지 이렇게 쓰니까 포괄적 내용이죠. 이 포괄적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갑니다. 원칙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으로 처리해요. 종합합산으로서 누진세율로서 적용되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세법을 안 사람이었으면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면 세금액이 낮게 나오는 분리과세다라는 내용을 알고 이제 이 토지 활용도를 정합니다. 정할 때에 여기에서 지역의 용도가 녹지죠. 녹지니까 작용하면 되는 거예요. 농사로 경작하면 됩니다.
그 여기에 대한 이유는 농지로서 이래 경작하면 되는데 수익성을 맞으려면 전체적으로 농사에 대한 이유를 지어줘야 수익성이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예전 같으면 절대농지, 생산농지로 묶입니다. 절대농지란 말은 절대적 농지로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절대적 농지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머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작용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소 한 마리만 키워요. 그럼 소 한 마리 키웠으면 뭘까요? 목장, 지역의 영도, 녹지, 목장, 일치했죠. 일치함으로써 여기에서 전체에 대한 내용이 분리과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소 한 마리 키운 사람과 소 1000마리 키운 사람과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그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법에서 각기 가축마다 면적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정한다 뜻이 뭘까요? 기준. 면적으로 정하니까 기준 면적 내까지만 일치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닭 한 마리만 키워. 그러면서 분리가 살 수 있어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각기 가축마다 면적을 정합니다. 가축마다 면적을 정하니까 가축에 대한 면적에 대한 전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면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숫자를 다 외우려면요. 짜증 중에 왕짜증이죠. 외울 필요 없잖아요. 외우려면은 지금 현재 교재상으로서 여러분 교재는 그게 없네요. 그 표가 없는데 다른 교재는 그 표에 대한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교재가 더 낫네요. 여기 그걸 외우지 말라고 안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겠죠. 아는 것은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기준 면적 내까지만 분리과세다. 그러면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 자, 여기서 여기가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이었다 합시다. 그럼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그러면 여기 기준 면적 밖에 있는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아요. 이제 문장을 가볼 때에 초과자 나오죠. 초과자 나왔으면 이 초과라는 단어 보자마자 종합합산 그러세요. 종합합산이다. 내용 아시겠죠? 기준 면적을 벗어난 부분을 말합니다. 종합합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표에 대한 내용을 암기할 수가 있어요. 거의 197페이지에서 이 가로 목장 용지에서 표 나오죠. 그 표에 대한 내용에다가 적으세요. 소재한 지역의 용도와 일치되고 소재한 지역의 용도와 일치되고 기준 면적 내인 경우는 분리과세. 컴마 찍고 초과된 부분은 종합합산이다. 초과된 부분은 종합합산. 자, 이렇게 하였으면 자, 거기에서 볼 때 군 나왔죠. 군 나왔으니까 지역영도 일치, 불일치. 일치했음으로써 기준면적 내는요. 분리과세.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도 지역의 영도 일치했죠. 기준면적 내는요. 분리과세. 초과자 나왔으면요. 종합합산. 초과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종합합산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목장 일치했죠. 일치함으로써 기준면적 내까지는 분리. 초과됐으면 종합합산. 그리고 그 외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목장 불일치죠. 불일치했으니까 모두 다 뭘로? 종합합산. 종합합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예로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임야 갑니다. 임야에 대한 내용은요. 산이죠. 산에는 나무 심어져 있죠. 나무에 대한 내용은요. 그 나무에 대한 내용은 환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환경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임야에 대한 내용은
법을 만들 때에 환경과 관련해서 법을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때에 대한 내용은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소재된 임야에 대해서 생산성이 높으니까 이 임야에 대해서 분리과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그 임야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입니다. 그리고 임야에 대한 이유로서 분리과세되는 세율에 대한 내용은 0.07% 이렇게 해줘요.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였냐? 환경입니다. 환경. 이제 거기다가 적으세요. 이 내용이 법률이 만들어진 취지니까요. 이유니까 거기 임야 옆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말씀해주면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 소재된 임야는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 소재된 임야는 분리과세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1번 내용은 지문이 너무 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기 싫으면 안 읽으셔도 돼요.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또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임야.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 하면 환경과 관련된 구역이죠. 문화재니까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임야도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 임야로서 분리과세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공원 자연환경지구의 임야 거기 밑줄. 벌써 그 내용 안에도 어떤 말이 들어있어요? 환경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분리과세. 그 다음에 4번 종중자 나왔죠? 그 다음에 보자마자 분리과세. 그 다음에 5번에서 기억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죠. 푸른 그린. 환경과 관련됐겠죠. 그린벨트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밑줄 분리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져서 그래서 미음에서 도시공원의 임야. 도시공원 그러니까 여기도 환경이죠. 환경이니까 분리과세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지고, 그리고 시옷에서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여기도 분리과세입니다. 하여튼 물에 관계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물에 관계된 내용은 환경이거든요. 환경이니까 분리과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도 보세요. 6번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상수원이니까 뭘까요? 먹는 물. 먹는 물이니까 여기도 물에 관계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지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문장 나온 것이 개인 소유의 임야 그랬어요. 개인 소유의 임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래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 어떨까요? 자, 여기서 이 문장 안에가 환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이건 뭘로? 종합합산이에요. 종합합산. 이렇게 처리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에 분리과세 임야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외우기는 힘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그 내용들 다 암기할 수 있어요. 하나 저 같은 짱구는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그 법이 나왔던 법률적 취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취지에 대한 내용이 임야는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 소재된 임야에 대해서 분리과세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문제 푸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에서 공장용 토지로 갑니다. 이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2개만 먼저 설명해 주고, 그리고 별도 합산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 볼 때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째, 이런 것으로서 아는 거, 공장용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고 and 기준 면적 내, 여기서 기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한다라는 내용의 산식이 나오는데 그 산식은 알 필요 없고 기준 면적 내까지 된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다. 세율로 물어본다면 세율은 0.2%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공장용 토지가 소재한 지역과 지역의 용도가 일치된 지역을 기록해 본다면 군이랄지 도시, 지역, 박 이 단어만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하겠죠. 그리고 시내, 도시형 내로 들어와서 공업지역 내의 공장 뭐 어떨까요? 일치하죠. 공업지역 공장 일치했잖아요. 일치하고 또 다시 시내 도시지역 내의 산업단지 내 이건 어떨까요? 일치하죠. 산업단지 공장 일치했어요. 일치하고 그리고 기준면적 내 이렇게 나왔으면 뭘로? 분리과세다. 이거 나올 수 있겠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뭐 D든 중간이든 초가자란 말이 있어요. 그럼 뭘로요? 종합합산. 기준면적 초가를 말합니다. 초가자가 있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가는 것이 두 번째 경우예요. 세 번째 경우에 대한 내용은 하나를 더 알아야 세 번째 경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경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적 내용으로서 설명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영업 관련 토지예요. 자, 여기에서 영업 관련 토지 물어봅시다. 영업 관련 토지 이 내용으로 해보죠. 이 내용을 해볼 때 자, 여기에서 영업 관련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보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상가예요. 상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토지가 있겠죠. 토지 없는 건물이 없으니까 여기 토지가 있어요. 이랬을 때에 이 토지와 상가 건물을 합쳐서 거기서 나간다? 아니면 따로따로 고지한다? 따로따로 고지해요. 여기 건물은요. 상가용에 대한 내용이니까 건축물 재산세로서 거기서 나가지고요. 여기 토지는요. 영업토지죠. 영업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때에 대한 내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갑니다. 자, 이랬을 때에 이 영업토지에 대한 내용을 분리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합산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합산할 것인가 이 내용이 구별이에요. 그 내용 구별하기 위해서 여태껏 배웠던 거 봅시다. 여태껏 배웠을 때 지역의 용도와 토지의 용도가 완전 일치해요. 완전 일치였다. 그래서 그때는 분리과세로 합니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았다. 불일치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는요. 종합합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건 흑백이에요. 흑백으로 하는 건데 흑백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요. 중간 단계가 좋아요. 중용이란 말 들어봤죠? 중간 단계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일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치. 이 어느 정도 일치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보다는 토지 활용도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보다도 세금액은 낮게 유지하겠어요. 그리고 분리과세보다는 토지 활용도가 낮아요. 분리과세보다는 세금액은 높게 그리고 종합합산보다는 낮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별도 합산이 나와져요. 자, 이 별도 합산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종합은요, 이 종합에 대한 내용은 지목의 모든 토지를 합치는 거예요. 해당되는 모든 지목에 대해서 여기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별도 합산은 따로 합치는 거예요. 따로 그 지목만 합치는 거예요.
따로 그 지목만 합치는 것이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니까 따로잖아요. 그래서 따로 그 지목만 합치겠다라는 내용인데 거기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어느 정도 일치입니다. 이 어느 정도 일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별도 합산이란 토지 활용도와 있는 그 지역의 용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였으면 별도 합산이다라고 적어져요. 그러면서 이 지역의 용도를 배율로서 적어집니다. 이 말은 그 지역의 용도 배율만큼만 일치하겠다라는 이유로서 별도 합산 가져요. 자, 이 토지 용도에 대한 내용이 주거 지역에 있다면 용도 배율 내일만큼 일치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또 다시 이 토지 용도에 대한 내용이 똑같은 토지 용도에 대한 내용이 공업 지역에 있다. 공업 지역에 있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 내일만큼 일치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또 다시 토지 용도에 대한 내용이 똑같은 활용도로서 상업 지역에 있다고 하였으면 이때는 세만큼 일치다라는 이유로서 나와주고 또 녹지 지역에서 똑같은 토양도가 있다 그러면 7배만큼 일치다. 또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미계획 지역에 대한 내용은 4배만큼 일치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용도 배율을 다 정해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요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지역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 있는가 없는가 본다. 다 있으면 주거 지역에 있었을 때의 내만큼 별도 합산이다. 또 공업지에 있으면 내만큼 합산이다. 이렇게 나오지는데 요 숫자 외우기 힘들죠. 힘드니까 요 숫자 안 외우셔도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지금 정리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적을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이건 외울 필요 없으면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다 있다. 다 있으면 별도 합산. 한 곳이라도 빠지면 그때는 불일치로서 종합 합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해보고 한번 가봅시다. 상가 해봅시다. 상가에 관련된 토지 해보죠. 이 상가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이 지역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 있으면요. 이 토지는 뭘로? 별도 합산. 한 곳이라도 빠지면요. 종합 합산 갑니다. 그 내용으로서 먼저 군이랄지 읍 가봅시다. 군의 읍에 슈퍼마켓 있어 없어요? 있죠. 슈퍼마켓 상가죠. 또 식당 어때요? 식당도 있죠. 또 다시 도시지역 밖에서 커피숍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식당도 있죠. 뭐 있는 것이고요. 또 다시 시내, 도시지역 내에 들어와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오생집 있을까 없을까요? 오생하면 500 생맥주의 약칭. 있어 없어요? 오생집은 모르고 이건 압니까? 치맥집은 압니까? 네, 그럼 치맥집을 할게요. 치맥집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아베크 분들을 위해서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 있죠. 상가는 다 있으니까 뭘로 가겠다? 별도 합산이에요. 그래서 영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쪽으로 따로 합친다는 얘기예요. 따로 합친다 별도 합산 겁니다. 이제 문장을 가볼 때 문장에서 영업에 관련된 토지라고 여러분 느꼈어요. 그럼 느꼈으면 그 느낀 내용 보고 끝만 가세요.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 별도 합산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은 한 17개를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힘들겠죠? 힘드시니까 이제 문장을 가보고 문장에서 영업에 관련된 토지였다고 한다면 별도 합산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교재를 보는데 교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 D페이지 나오니까 D페이지 폈다가 다시 앞으로 올게요.
뒷페이지에서 207페이지 20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있는 숫자가 207이라고 적어진 곳, 거기 보시면 밑에서 3가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의제되는 토지, 의제니까 간주, 별도 합산으로 보는 토지에 대한 내용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영업에 관련된 토지다 라고 적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못 믿어요. 영업 관련 토지라고 적어 놓고요. 그래 놓고 이제 내용 보죠. 뒷페이지에서 1가로에서 밑으로 밑에 줄 첫 글자 여객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세요. 끝 보니까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거기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차고용 토지 밑줄. 차고용 토지 연결되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차고용 토지. 그러면 이 차고용 토지는요, 영업 관련 토지죠. 영업 관련 토지니까 이 토지에 대한 내용도 별도 합산 갑니다. 그 다음에 3가로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운전 학원의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거기 밑줄.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밑줄 쳤으면 볼까요? 자동차 운전 학원이죠. 학원은 영업이죠. 영업이니까 이 토지에 대한 도 뭘로?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9번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 경영을 위해서 그 옆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그 밑에 줄 체육시설용 토지, 거기까지 밑줄.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니까 경기 및 스포츠업 그랬죠. 뭘까요? 영업. 사업이잖아요. 영업이니까 여기에 대한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내용도 별도 합산으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에서 관광사업자가 밑줄. 그 밑에 줄에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밑줄. 자, 여기서 볼 때 식물원 들어갈 때 표 끊죠. 앞에서 관광사업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영업이잖아요. 영업에 대한 으로서 별도 합산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11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주차장에다가 밑줄. 주차장 법 돼 있잖아요. 법자 빼고 주차장 밑줄. 주차장이니까 이거 어떨까요? 영업. 영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별도 합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설치 관리 허가받은 법인 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묘지인 토지 밑줄. 그럼 여기에서 의미는 다르나마 이 묘지에 대해서 장사했죠. 말씀드린 의미는 다르다 말했습니다. 의미 다르나 장사했죠. 장사했으니까 이건 뭘로? 영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별도 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인 거 아시겠죠?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장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장사에 관한 법률 나오면서 묘지 이 말이 나왔다면 그때는 영업에 관한 내용으로서 별도 합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여기 적는 것은 G 해가지고 조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에 관한 법률 이 말이 없이요. 없이 묘지에 넣었어요. 넣었다. 그러면 이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다. 단순히 묘지만 나왔으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요. 장사에 관한 법률 이 말이 있으면서 묘지란 말이 있으면요. 그때는 과세되는데 별도 합산으로서 과세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구별하시라고 썰렁했다 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서 기억에서 기억줄 끝에 가보시면 스키장 및 골프장 토지 중 운영이 보전되는 임야. 일단은 밑줄 치세요. 치면은 자, 여기에서 스키장의 임야 하면은 영업이죠. 영업이니까 이때의 대안도 별도 합사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임야. 이 골프장은 대중 골프장을 말합니다. 해운제 골프장 아니에요. 대중 골프장. 대중 골프장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도 영업이죠. 골프 치러 갈 때 영업 아닙니까? 뭐 대중 골프장하고 해운제 골프장 구별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뭐 말 들어보니까 18월 뭐 이하니 뭐 이상이 이러는데 저는 모르고요. 하여튼 대중 골프장으로 나오면 영업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합산이다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D페이지에서 동그라미 6번에서 볼 때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차 견인됐을 때 돈 내요 안 내요? 돈 내죠. 여기도 영업이잖아요. 영업이니까 별도 합산으로 될 것이고 이 정도는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아시기는 또 힘들죠. 아닙니까? 힘드니까 간결하게 문장에서 영업에 관련된 토지가 있다면 그때는 뭘로? 별도 합산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의미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제 이걸 기억했으면 공장 토지에 대해서 나머지 하나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내용 적어 드릴게요. 일단은 적어 보는데 시내 도시 지역 내에 주거지역 내에 공장용 토지 또 시내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내에 공장용 토지 또 시내 도시지역 내에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용 토지였다. 이랬을 때 이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였으면 분리과세죠. 그 내용으로서 공업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용 토지하면 완전 일치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용도와 불일치하였으나 어느 지역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 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의 공장토지는 영업토지로 봄으로써 별도 합산갑니다. 자, 이제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공장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예요. 자, 공업지역에 공장 있어 없어요? 있죠. 산업단지는요? 공장 있어요. 거기는 완전 일치니까 분리과세. 이제 여기까지도 공장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일치로서 별도 합산. 여기에 공장이 한 곳이라도 빠진다면요. 그때는 종합 합산 갑니다. 이제 이 지역에 공장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학교는 시간에 배웠을 때 공장의 입지 조건 배웠죠. 공장 입지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각기 공장마다 달라요. 자, 먼저 간의 수공업에 대한 어디에 있는 게 합당할까요? 자, 여기에서 간의 수공업, 요 가자가 직가자예요. 그 직가자니까 간의 수공업은 어디에 있냐면 주거지역에 있어요.
그럼 주거지역에 공장 있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상업지역 갑시다. 상업지역으로 볼 때 동대문 상가 가봅시다. 동대문 상가에 미신공장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염색공장도 있어요. 그러면 동대문 상가니까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에 공장 있습니다. 또 다시 여기에서 녹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사역공부터 먼저 합시다. 사역공부 할 때에 종이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음에서 나오죠. 그러면 펄프에 관련된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게 합당할까요? 당연히 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일까요?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펄프에 관련된 공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니까 이 공장에 대한 내용 어느 지역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 있는 거죠. 다 있고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완전 일치니까 분리과세. 여기는 어느 정도 일치로서 영어로 본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보니까 이 내용은 뭘로? 별도 합산갑니다.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렇게 나와지고 그리고 또 문장에서 초가자 있으면요. 근데 뭘로? 종합 합산. 이렇게 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 여기서 혼동됩니다. 왜 혼동되냐면 지역의 용도와 완전 일치했다면 분리과세, 또 일치하지 않았다면 종합합산, 이게 너무 머리에 강하게 있어요. 우리의 국민적 심리는요,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합니다. 아닙니까? 뭐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해서 막 흑백 논리로 따지잖아요. 솔직히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자, 이 진보, 보수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진보는 북쪽이다 이러고요. 그다음에 보수는 일본적 이 내용으로서 보수 진보 그래요. 그런데 둘 다 없습니까? 우리가 일본 쪽에 기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보수도 아니고요. 우리가 북쪽에 기웁니까? 아니잖아요. 진보도 아니에요. 그래서 꼭 어느 정도 중간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이 없어요. 너무 흑백 논리에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 이게. 여기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의 공장용 토지는 여기는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종합합산이다고 문제 풉니다. 그럼 틀리기 와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결과적 내용입니다. 결과적 내용으로서 지역의 용도와 이제 적어 드릴게요. 요걸 거 하나 아셔야 될 거. 첫째, 지역의 용도와 토지 활용도가 일치하였으면 분리과세 라는 이유로서 아시고요. 두 번째, 지역의 용도와 토지 활용도가 불일치면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외상으로 공장 토지는 불일치 시 별도 합산이다. 뭘로 봤으니까? 영업 토지로 보았으니까 별도 합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분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농지에 대한 내용과 목장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임야에 대한 내용의 세율은요. 0.07%. 0.07%. 그리고 공장용 토지인 경우에 분리과세 세율은 0.2%. 별도 합산은 합쳤으니까 뭘로? 누진세율.
못하겠죠? 숫자일 필요 없어요. 뭐 숫자까지 말씀해 준다면 별도 합산의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0.2%부터 0.4%까지 누진세율입니다. 종합합산은 0.2%부터 0.5%까지 누진세율이에요. 끝 보세요. 그것은 종합이 0.5죠. 별도는요 0.4. 어디가 높을까요? 종합이 높겠잖아요. 끝이 0.5니까. 그런 내용으로서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외울 필요 없고 별도 합산인가 종합합산인가 분류가세인가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이게 단위로서 이렇게 하나, 두 개 외우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 문장을 가보니까 문장에 대한 내용이 영업에 관련된 토지였다. 영업 토지다. 그럼 뭘로? 별도 합산이다. 별도 합산으로서 가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을 쭉 가볼 때 초가 짜 있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종합 합산이다. 이게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의 총괄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세 개만 더 보태면 이제 거기에 대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15페이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안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알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몸에 느껴지면서 느낌 알게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3개 설명드릴게요.